럭셔리해. 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아차의 플래그십 이라고 하면 K9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또 다른 플래그십이 있습니다. 기아차의 SUV 플래그십인 모하비죠. 모하비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 저기까지 나왔는데요. 뭐 굉장히 이렇게 열띤 취재 열기가 있기 때문에 저 차에는 못 가볼 것 같고, 이 차를 한번 보죠. 누가 또 이렇게 엔진룸을 딱 열어주시네요. 때마침 마치 짠 듯이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모하비하고 많이 달라졌죠. 모하비에 유로6 엔진이 장착되고, 그리고 요소수를 넣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폭은 최소화를 해서 22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고요. 옵션은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인상은 최소화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래 요소수 부분은 유로6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이렇게 요소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용액 같은 것인데 냄새가 나진 않아요. 냄새가 나진 않는 어쨌든 암모니아 용액 같은 거를 집어넣어 놓고 나오는 질소 산화물에다가 그 암모니아를 뿌리면, 그럼 이게 그 질소 산화물이 싹 사라지는 그런 장치가 이 차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소수 통이 들어가야 되고, 요소수 분사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 컴퓨터 제어 장치가 또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요. 이 차는 3.0L 엔진, S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L 엔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요소수를 넣어야만 합니다. LNT만 갖고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디자인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하비하고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테일램프는 예쁘게 바뀌긴 했네요.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고요. 안개등과 데이타임 주간 주행등인데, 주간 주행등은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안개등은 뜨거워. 네, 안개등은 좀 뜨겁네요. 램프도 자세히 보면 소개가 조금 바뀌었나요?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릴 부분도 조금 달라졌는데 마치 무슨 랜드로버나 이런 브랜드에서 봤던 것 같이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그리고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랜드로버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독특한 기아차만의 느낌이 나고 있네요. 이 차는 어쨌든 기아차의 SUV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는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하비가 좀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을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있었는데, 이 차는 세월의 흔적이 많이 지워졌고, 삥 둘러서 이렇게 우드 트림도 바뀌었고요. 가죽의 질감이 이전의 기아차 같으면 거의 다 약간 초콜릿색, 와인색이 도는 그런 가죽을 썼는데, 모하비 카멜색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색깔로 바뀐 것 같아요. 이 가죽 진짜 질감이 되게 좋은데, 이거 그 K7에서 봤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고, K9에서 봤던 그런 가죽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뭘까? 네, 여기 선 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12V 잭을 꽂고 이쪽으로 해서 선을 뽑아라, 여기다 걸어라,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약간 과잉 친절 같기도 한데 어쨌든 친절하긴 하네요. 여기 보면 USB aux 단자가 이렇게 단자를 열어서 조작하게 되어 있고요.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됐네요.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후방 카메라뿐 아니라 지금 어라운드 뷰도 보여주는데, 트렁크가 열려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계기판도 바뀌었어요. 계기판도 이전에 있었던 모하비는 창이 작았는데 디스플레이 창이 꽤 커졌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블라인드 스팟 워닝, 이거 사각지대 경보인데요. 사각지대 경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이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인데 이것도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진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ESC를 끄는 기능인데요. 이건 필요합니다. 이전에 현대차 같으면 완전히 끄거나 완전히 온이거나 이랬는데, 한번 누르면 구동력 제어 기능만 해제가 됩니다.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제되고, 한번 오래 누르고 있으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가 되죠. 완전히 끄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토크부터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험로를 탈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구동력 제어를 끄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구동력을 끄더라도, 그러니까 눈길에서 달릴 때 구동력을 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차체의 자세는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를 제어를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거 요즘 유럽 차들 다 그렇고 현대차들도 요즘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AWD가 아닙니다. AWD가 아니고 사륜구동이에요. 빨리 달릴 수 있을 때, 이건 로우 기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사륜구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륜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뒷좌석에 오면 공조장치가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이거 옆에 옆좌석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네. 조수석 워크인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게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이런 것도 빼놓지 않고 갖추고 있네요. 이거 되게 좋은데? 그래서 지금 공조장치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디스플레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게 오토가 아니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는 또 처음 봤네요. 머리 공간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차는 프레임 바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바닥이 어느 정도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죠. 이 차의 전고에 비해서 머리 공간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소렌토나 뭐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머리 공간이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고 느껴지네요. 위에 에어컨 토추가 있는 경우가 더 좋은지 더 나쁜지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얼굴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옆이나 이런 쪽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얼굴로 오면 좀. 여기 보면은 엥? 아니 이게 무슨 팔걸이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팔걸이가 엥? 팔걸이가 이게 거는 것도 아니고 안 거는 것도 아닌 높이네요. 컵홀더 같은 경우는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팔걸이 없어도 그만이긴 하지만 이왕 만들어줄 거 잘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네, 봅시다. 엥? 요 정도로 젖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통의 의자 높이로 하자 보면 에어컨 공조장치가 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이 그런 대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앉을 때 이렇게 앉아야지 맞죠? 이게 바닥이 너무 높아요. 바닥이 너무 높아서 이 프레임 바디에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오프로드를 간다 그러면 또 프레임 바디가 또 강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온로드 용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되네요. 시트가 바닥에 3뼘이에요. 시트가 바닥에 3뼘인 경우에 의자에 앉으면 어떤 느낌이 될지 한번 집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자 다리가 한 뼘이란 얘기죠. 의자 다리가 한 뼘인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자세가 나옵니다. 그냥 방석에 앉는 느낌? 그러니까 좌식 환경, 한국적인 그런 SUV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 젖히면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뭐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열면 여기에 소화기가 있고요. 소화기는 어쨌든 법적으로 SUV는 다 갖추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열면 뭐 자키와 등등을 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뭐 캠핑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득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 정도 가격에 차면 이거 막 전동으로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아직도 수동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짝 살펴봤는데요. 뭐 시대에 딱 어울리는 자동차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 차의 후속 모델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죠. 뭐 제네시스, 현대차 같으면 이제 제네시스의 대형 SUV를 내놓게 될 거고요. 기아차는 텔루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콘셉트카가 또 나오기도 했죠. 모하비의 후속이 분명히 이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하비의 스타일, 이런 프레임 바디,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시는 소비자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사전 계약도 꽤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연간 15,000대라는 판매 목표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SUV의 끝판왕이라는 그런 명예를 갖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판매량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소렌토 이런 건 AWD잖아요. 예, 얘는 똑같이 그 올힐 드라이브 개념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얘는 이제 선택 사륜이 있어요. 그 요즘 나오는 거는 그냥 전부 다 올힐 드라이브만 쓰잖아요. 네. 이륜이거나 올힐이거나. 근데 얘는 선택 사륜이 별도로 모델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타고 있어요. 그냥 파트타임 사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사륜이 별도로 있는 거죠. 예. 아,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4WD라고 써 있고 소렌토는 AWD라고 써 있는데, 예, 그게 개념 자체는 예. 다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시 사륜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우리 처음 아마 상시 사륜 개념이 들어왔던 게 BL 처음 나왔던 소렌토, 그때 아마 그게 처음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계식 사륜, 선택 사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자식 사륜, 그리고 올힐 드라이브, 그 개념들이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얘는 그때부터 있었던 모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WD라는 걸 쓰는데, 요즘 개념으로 하자면은 올휠 드라이브라고 쓰는 거는 전자식 사륜 들어가는 거, 아예 그 모델만 있는 것만 AWD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얘처럼 선택 사륜이 있는 거, 평소엔 이륜으로 달리다가 내가 사륜 하이로우를 별도로 조작으로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 그건 그냥 통상적으로는 4휠 드라이브 4WD라고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거는 평소에 2륜으로 해놓으면 사륜이 개입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선택 사륜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힐 드라이브일 때는 사륜 기본적으로 가면서 구동력만 배분을 해주는 거고, 네. 선택 사륜은 2륜 베이스로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사륜을 집어넣어요. 아, 사륜을 넣지 않으면 사륜이 안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리고 사륜에 4H, 4L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예. 그러니까는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험로 같은 데 가면은 구동력이, 강한 구동력이 필요하지 속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제 토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제 4L로 쓰면 되는 거고요. 사륜의 록이요. 로우 스피드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근데 되고. 그 다른 SUV들, 전통적인 SUV들은 4L을 넣으면 로기어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로기어는 없을 거잖아요. 하셔도 되고, 그 기어라는 게 사륜에 들어가는 그 기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륜이라는 거는 바퀴의 구동력을 전달을 2개를 하느냐, 4바퀴 전체를 다 하느냐, 요 차이일 뿐이지, 기어는 트랜스미션에 있는 기어를 쓰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 기어 비가 말하자면은 홈로를 가기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사륜 넣었다고 해서 트랜스미션에 있는 기어를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SUV들은 네. 로기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6단 자동 변속기면 12단 자동 변속기가 돼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로기어를 하나 더 들어가요. 그 기어가. 그거는 제가 좀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계적으로 뭐가 하나 추가되는 건 아니라 그 중에서 그렇죠. 낮은 기어를 써라라는 그런 의미죠. 전자적인. 그러면 사륜을 넣게 되면 보통 이전에 있었던 자동차는 4에다 넣고 나면 코너를 돌 때나 이럴 때 막 뿌득뿌득뿌득 뒷번호체 그런 막. 거는 호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올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요즘 올힐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ATCC 이런 기능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선행할 때 이 사륜으로 인해서 이 회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말하자면 그런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륜을 한꺼번에 딱 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륜을 락을 한다는 얘기는 앞뒤박 그 말하자면 압축 그대로 고정,
뒤축 고정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축도 고정. 그렇게 되면은 차가 직진밖에 못하죠. 예. 회전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뭐 메르세데스나 뭐 이런 차들은 락이 있어요. 락이 있어서 코너를 돌려도 제대로 돌지 못해요. 예. 지금 그런 현상은 포일에서는 그 완전 락 말고 그냥 현지 상태라도 이 회전력 자체가 일반 이륜이나 이런 것처럼 불도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대신에 비슷한 개념으로 따지자라면은 LD가 들어가 있거든요. LD가 들어가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좌우 축을 그냥 딱 고정을 시켜버려요. 아, 그게 있어요? 예, LD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LD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왼쪽은 전부 빙판이에요. 예. 그리고 오른쪽은 뭐 괜찮고 그러면 빙판에 차 바퀴가 딱 놓여 있으면은 아무리 오른쪽이 그 일반 도로라고 하더라도 못 나가잖아요. 예, 디퍼런셜 더군다나 때문에. 경사가 주면은 그건 완전히 뭐 탈출 불가능이고 그럴 경우에 이 축을 그 장난감 자동차처럼 일체화를 네. 시킨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예. 그런 것처럼 해서 이쪽이 헛바퀴를 돌더라도 이 반대쪽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일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의 저항력으로 마찰력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해주는 장치죠. LD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락킹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예. 근데 그게 임의로 우리가 락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LD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작 장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도로의 그 말하자면 휠의 그 구동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가 락을 시켜준 거예요. 대신에 그 이제 저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속에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LSD가 회전력의 차이 발생했을 때 제어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속일 때 지가 알아서 제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 LD가 뭐의 약자라고요? 락킹 디퍼런셜. 락킹 디퍼런셜? 그 LSD를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은 LSD는 말하자면 이제 차동 제한 장치잖아요. 예. 왼쪽 바퀴와 오른쪽에 바퀴의 회전수 마찰력의 차이가 날 때 그걸 적정하게 토크를 배분을 해주는 건데 락킹 디퍼런셜은 아예 한쪽에서 그런 구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예 그 축을 갖다 고정을 시켜줘서 무조건 토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고속이 아니라 험로를 올라간다든지 하는 저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름 붙이기는 걔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험로 탈출 장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LSD하고 그거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LSD는 토크를 전달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바퀴가 헛돌면은 그쪽에서 발생되는 토크를 반대쪽 바퀴로 전해줘서 이게 탈출을 도와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구동력을 발생하게 해주는 건데 헛바퀴가 돌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토크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이게 슬립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탈출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빙판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평지라면은 LSD 기능으로 탈출하겠지. 약간의 토크만 있어도 나와니까. 근데 이게 그 LSD 경사가 정도는 안 된다. 지나면은 LSD에서는 절대 탈출이 안 되죠. 그래서 LD라는 거는 그런 경사로에서도 이게 토크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축을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미끄러져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은 미끄러지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탈출. 뭐 몇 초 이내에 뭐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수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회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작동을 하게 이게 돼요. 딱 명확하게 뭐 락을 딱 하면 뒷바퀴 락, 뭐 앞바퀴 락, 중간 락 뭐 이게 있으면 좋을 일부 텐데. 해외 차종에는 그걸 이제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것도 있고 네. 기계식으로 제어하는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아마 쓰실 수 있는 데가 그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휠의 제어 뭐 이런 상황을 차가 알아서 제어하는 게 더 편리하실 거거든요. 편리할 것 같긴 한데 그 뭔가 쇼업 느낌에서 그런 거는 이 차는 분명히 있겠죠. 예. 이 차는 아니 앞바퀴 락도 되고 중간 락도 되고 네. 다 되네 뭐 이런 오프로드를 막 달릴 수 있는 차네. 이런. 그게 이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각국에 뭐 제공을 하고 하거든요. 이튼하고 뭐 딴 데 한 군데가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뭐 저희는 예전부터 해서 이제 저희 공고라든지 그것도 이제 후륜구동에 뭐 사륜도 별도로 있고 또 홈로 같은 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공고라든지 이런 뭐 대형 연구에는 쓰고 있고 네. 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게 후륜구동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좀 이런 차들에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처음에 모하비를 후륜으로 잡은 게 신의 한 수였네요. 먼저 팔단도 먼저 들어가고.